열감이 있는 경우는 염증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고, 일단 코를 한 환자들은 되게 예민하거든, 코 쪽에. 그것만 보고 있겠죠. 그것만 보고 있고, 경험도 많이 중요한 것 같아. 제수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하지 않을까. 나한테 오면 좋겠지. 10년이 지나면은 이걸 제거를 해주거나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썰들이 있던데. 아니죠. 전혀 상관없다기보다는 실리콘에 따라 틀린데, 실리콘이 들어가면 실리콘 주위로 우리 피막이 쌓여요. 이물질이기 때문에 막이 하나 생기거든. 10년, 20년, 30년 정도 되면 이건 이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얘네를 공격을 하거든. 그러면 피막에 내지는 실리콘에 하얀 칼슘이 침착이 돼, 돌처럼. 그러면 그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 밖에서 봤을 때 이렇게 울퉁불퉁한 게 보이거나 만져질 수 있거든. 그럴 때는 갈아줘야 돼. 옛날 실리콘들은 한 20, 30년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요즘 나오는 실리콘들은 워낙 좋아서 더 오래 가지 않을까? 이 말은 틀린 거죠. 10년에 갈아줘야 된다는 거. 첫 수술에 귀연골 재료를 다 썼다면은 지금 코에 있는 귀연골을 재사용해가지고 재수술이 가능한지. 높이를 더 많이 높이는 게 아니라면 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높이를 더 많이 높이려면 이 가운데 기둥이 하나 있어서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다른 연골이 필요할 거고, 만약 높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볼륨이나 이런 걸 조절을 하는 거는 기존에 들어있던 귀연골로. 기존에 세우고 있는 귀연골로도 같이 합쳐가지고 매듭을 해서 기둥을 세울 수 있는 건가요? 귀연골로 기둥을 세우는 선생님도 있어요. 옛날부터 얘기가 많던 얘기인데, 원래 코라는 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 움직여야 되는데 얘를 튼튼하고 이런 기둥으로 많이 변화를 시키면 안 움직이거든. 픽스드 팁은 옳지 않다, 뭐 무버블 팁으로 해야 된다. 근데 무버블 팁의 단점은 뭐냐면 움직이긴 하는데 많이 못 높이지. 그러니까 뭐가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이제 늑연골을 쓴다고 코가 전혀 안 움직이지 않거든요. 한 2년 정도 지나면 눈치 못 챌 정도까지는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꼭 뭐가 맞는 건 아니지. 시간이 지나서 이 늑연골은 잘 버티는데 귀연골은 이만큼 줄어들었죠? 막 이러면서. 귀연골은 흡수가 안 돼요. 늑연골 같은 경우는 흡수가 좀 되지. 귀연골은 워낙 치밀해서 10년, 20년 있다 들어가도 그대로 있는데, 녹았다는 거는 귀연골이 아니겠지. 알로덤이나 뭐 이런 것들은 흡수가 좀 되죠. 진피 같은 경우에는. 늑연골로 수술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낮아지는 건가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늑연골로 기둥을 세워서 주위에 자기 구조물들을 그 위에다 묶어서 올려놓잖아. 그럼 어느 정도 지나면 걔네도 픽스가 되거든. 그 유지가 되는 거죠. 흡수가 돼갖고 흐물흐물해지지 않아. 다 버티고 있어, 어느 정도. 우리가 6개월째 마지막 경과를 보지만 나는 코는 한 2년까지 계속 모양이 변한다고 생각을 하고, 2년 정도 되면 픽스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 재수술을 할 때는 꼭 늑연골을 사용한다는 말도 있던데 이건 사실인가요? 이미 다 써서 없으면 늑연골을 쓰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늑연골 말고 다른 인조 재료도 있어요, 사실. 메드포 같은 인조뼈나 메쉬나 인조 재료들이 있는데, 그게 꼭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고, 인조 재료로 무리하게 수술을 했을 때 나중에 어떤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높이고 싶다면, 변화를 많이 주고 싶다면 늑연골을 쓰는 게 맞죠. 원장님도 그럼 다른 거는 추천 안 하시고 늑연골로. 또 환자의 그런 경제적인 사정도 봐야 되잖아. 늑연골이 더 비싸요. 훨씬 비싸지. 우리가 사오는 게 그것도 못 구해서 날리고. 뭐가 좋다라고 얘기는 못 하는 것 같아. 뭐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뭐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되게 뻔뻔스러운 사람들이고, 그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전에 있던 선생님이 그 비중격으로 수술을 했을 거 아니야. 안에 비중격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사용해서 재수술을 할 수 있으면 굳이 늑연골을 쓸 필요는 없겠죠. 환자의 기대치, 코의 상태, 그런 게 중요한 역할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죠. 환자가 기대치가 큰데 기존 걸로 더 많이 변화를 주기는 힘들 테니까 그런 경우에는 늑연골 쓰자고 하는 거고, 코가 흉이 많이 지고 그래서 튼튼한 기둥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꼭 늑연골을 써야 되겠죠. 상태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왜 재수술은 더 비싸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그럴까요? 아니, 남이 망쳐놓은 거 다시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아, 맞는 말이네요. 그 전에 했던 선생님도 최선을 다했을 거 아니야. 그 모양이 내지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걸 교정하고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내려면 더 많은 경험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책임 소재도 다 떠안는 거예요. 두 번째 수술하는 의사가 처음 잘못된 책임 소재도 다 떠안고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술 자체도 힘들고 더 비싼 게 당연하지 않을까. 수술 시간 차이도 많이 큰가요? 상태에 따라 틀려요. 대부분 더 많이 걸려요. 프린터로 활용해서 내 코에 딱 맞는 보형물을 기성 보형물하고 비교해서 보형물이 맞춰서 나와서 소독해서 집어넣는 거잖아. 그래서 수술을 하면서 더 이상의 어떤 변화를 줄 수는 없죠. 콧대를 좀 더 세우고 싶은데 바꿀 수 없는 거지. 그런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이제 휜 코도 다 똑바로 놓을 수 없는 상태인데도 보형물로 그게 어느 정도 교정이 가능하고,
콧구 모양도 약간 잡을 수 있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어야 있기는. 재수술이나 이마에서 떨어지는 선이 비정상적이거나 코가 많이 휘어 있거나 코가 특이하게 생겼거나 이런 경우에는 맞춤 실리콘을 쓰는 것도 써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콧구멍이 많이 보여서 하는 재수술하는 경우도 좀 많죠. 그게 제일 어려워. 코 내리는 게 제일 어려워. 왜요? 조직이 작잖아. 피부도 얇고 조직도 작고 이게 큰 코는 늘리기가 쉽거든. 근데 큰 코를 늘려달라는 사람은 없잖아. 작은 코를 늘려달라 그러지. 바뀌는 트렌드에 따라서 오는 환자분 그런 환자도 있어. 지금도 이쁜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약간 라인만 좀 바꿔달라 이런 거는 보형물이나 코코 팁의 조작으로 살짝 조작하는 걸로 가능해 하거든요.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코 재수술은 몇 번까지 가능한 것 같으세요? 내가 수술한 경우에 제일 많이 한 사람은 8번, 9번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재수술을 어떻게 했냐가 되게 중요하거든. 기존 골격에 뭘 쌓아서 세운다던가 약간 옮긴다던가 이런 거는 간단한 것들은 몇 번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거고 전체적인 박리를 다 하고 골격 구조를 다 해체해서 하는 재수술은 2-3번밖에 못해요. 들어가지지도 않고 층이 나눠지지도 않아. 3번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이상은 더 좋아지기 힘들 것 같아. 마지막이 되게 해주세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이러지. 다음에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